네, 코스닥이 조금 아슬아슬해진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자, 오늘도 이슈 플로우를 통해서 시장의 내부를 들여다보겠습니다. 김진환 전문가, 김근우 전문가입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의 주요 이슈 세 가지 공개하겠습니다. 반도체가 오늘 힘을 못 쓰는 이유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예, 엔비디아의 급락. 10%대의 하락을 좀 보여주면서 반도체에 관련된 종목들도 미국에서 다 약세를 떼었는데 우리나라도 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보겠습니다. 김진환 전문가님 한 줄 평이요? 네, 엔비디아 반등 속도가 핵심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기준점이죠. 김근우 전문가는요? 저는 국내 반도체는 저가면서 기회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같은 부분을 집중적으로 얘기를 좀 해주시고 계십니다. 자, 우선은 김진환 전문가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금요일 날 뭐 엔비디아 뿐만 아니라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4%인가 많이 그렇게 내려갔어요. 밀렸더라고요. 그래서 네. 깜짝 놀랐습니다. 토요일 날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에 2시에 일어나서 봤거든요. 엔비디아가 새벽 2시에 한 4% 5% 하락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잠이 안 다음 오죠. 날 예, 이제 아침에 이제 일어나서 봤더니 뭐 10%까지 찍혀서 하락이 돼서 주말에 잠을 못 잤습니다. 보니까 결론적으로는 슈퍼마이크로 컴퓨터가 문제였어요. 슈퍼마이크로 컴퓨터가 예. 엔비디아의 GPU 그 H100을 이제 이용해서 서버 이제 공급을 담당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랑 연결이 되어 있죠. 그쵸. 이 회사가 30일 날 실적 공개를 하게 되는데 대략적으로 10일 전에 먼저 예상치를 발표를 해요. 그간 여태까지 뭐 실적이 좋으니까 미리 우리 뭐 이래 이런 식으로 좀 자랑했던 것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뭐, 예. 이번에는 생략을 했어요. 안 좋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네, 생각할 그래서 수 있는 시장이 거죠? 그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아, 거기에다가 또 이제 풋옵션이 좀 늘어 있었습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해석해요? $800 이하로 좀 떨어지면은 풋 매수를 좀 많이 해놔가지고 옵션 만기일이었어요. 그래서 그랬군요. 네. 오히려 그냥 현물까지 확 그냥 매도해서 떨어뜨려 버리면은 풋옵션 행사가가 되게 높아져서 결론적으로 이득을 많이 취할 수 있게 되었었는데 물론 이제 콜옵션도 이제 위에 걸려 있었습니다. 근데 풋옵션에 많이 걸려 있었는데 주가를 그냥 갑자기 급격하게 밀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 옵션 만기일 요 이슈도 좀 컸던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렇군요. 이제 ASML 뭐 실적도 뭐 좋지 좀 않았었고요. 그랬죠. 그렇죠. 거기다 또 이제 TSMC 실적에서도 AI 칩 쪽은 좋긴 좋아요. 좋은데 뭐 자동차 칩이라든가 맞아요. 핸드폰이라든가 PC 수요 이런 쪽에 이제 칩에서는 조금 부진하다 그래서 성장치를 좀 줄였습니다. 그래서 말을 조금 바꿨는데 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반도체만 미국장도 끌어올려 놨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실적 발표는 좀 다가오고 있고 고점의 분위기에서 네. 여기서 실적이 조금씩 미스가 나니까 지금 뭐 이제 미국도 이제 이란 이스라엘 어떤 전쟁의 어떤 이슈도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고점에서 차익 실현 물량이 좀 나와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빌미로 해서 조정장에는 특히나 좀 악재에 민감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투심이 그런 상황이죠, 지금. 그래서 악재에 좀 민감하게 특히나 반응을 해서 좀 과민 반응한 거 아닌가 저는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 근데 뭐 차트적으로는 뭐 700 초반까지는 좀 열려 있긴 합니다. 그래서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감안했을 때 저희도 오늘 저도 지난주 금요일 날 1조 5천억 정도 외인이 선물을 매도를 했습니다. 네. 지난 수요일인가 목요일에도 수요일인가 그때도 1조 6천억 매도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바로 단기적으로 이제 선물을 좀 끌어올려서 다시 또 반등시킨 그 이슈가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네. 오늘도 잘하면 선물이 좀 매수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좀 선물 매도는 좀 매수는 나오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긍정적인데 초반에 반도체가 생각보다는 밀리지 않았습니다. 밀리지 않았다가 반등 주다가 다시 재차 밀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금 부담스러워요. 어떤 거냐면 엔비디아가 만약에 오늘 밤에 반등을 좀 강하게 주지 못하면 그렇죠. 네. 내일도 잘하면 조금 국내 반도체도 좀 밀릴 수가 있어 보입니다. 투심이 좀 더 흔들릴 수 있는 거죠. 네, 맞아요. 엔비디아만 전 세계가 다 엔비디아만 보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는데 결론은 제가 말씀드리면 AI 반도체는 결국에 성장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안 바꾸시네요. 예, AI 반도체 섹터는 매년 50%씩 성장을 하는 그런 섹터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매수 기회로 보여지는데 저는 과감하게 이번 주 안에 바닥이 나올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뭐 틀릴 수도 있습니다만 제가 지난주 조심하시라고 말씀드렸고 네. 이번 주 제가 얘기 드리니까 모르겠습니다. 좀 보셔야 돼요. 근데 미국장 같은 경우에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미국장의 조정이 좀 들어가는 모습을 저희는 이미 지금 맞아오고 있어요. 네. 그 부분이 좀 빠르게 조정에 들어갔으니까 바닥 보시고 반도체는 뭐
뭐 저희가 쉽게 들어갈 수 있는 게 솔직히 결론적으로는 예. 한미반도체나 그렇죠. SK 하이닉스, 삼성전자입니다. 네. 그래서 이 주도 섹터 그리고 만약에 반도체가 반등 나오면 예전에 강했던 유리기판 쪽도 반등이 나중에 강하게 나올 수 있으니까 이런 쪽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네, 저는 전문가님께서 새벽 2시에 엔비디아를 보시면서 잠이 안 오셨다고 하길래 저는 그걸 보면서 전문가님이 이제 뭔가 전략을 바꾸시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한편에서 했었는데 계속 가십니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한미반도체입니다. 자, 이어서 김근우 전문가께서도 이미 한 줄 평에 나와 있어요. 좀 자세히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뭐 정답을 너무 빨리 말씀드린 것 같아가지고 그렇긴 한데 내용 설명드리면은 사실 김진환 전문가님께서 다 설명 주신 것처럼 네. 엔비디아가 많이 내려왔습니다. 거기에는 뭐 다양한 걸 이야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게 좀 이야기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 엔비디아가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좀 많이 내려간 게 아닌가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사실 이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란 이스라엘 이슈가 막 부각됐던 거는 미국 장 초반부터예요. 근데 그때 엔비디아 되게 잘 버텼거든요. 그러다가 장 막판에 이제 엄청나게 하락을 한 겁니다. 근데 전쟁 때문인 건 아닌 거네요. 그렇죠. 전쟁 때문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고 오히려 어떤 측면으로 봐야 되냐면 이제 TSMC가 이제 실적은 잘 나왔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시장 성장률 전망치가 이제 하향 조정이 됐습니다. 한 20%씩 성장하기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었는데 네. 10%로 이제 절반으로 줄었어요. 그래요? 근데 여기서 좀 이상한 거 우리 느껴야 됩니다. 왜냐면요. 엔비디아가 AI 칩의 전 세계 점유율 80% 독점하고 거의 독점을 하고 그냥 있습니다. 1등이죠. 그렇죠. 혼자 다 하고 있는데 이걸 누가 생산하냐면 TSMC가 합니다. 예. 근데 여기서 이제 주목받는 게 이제 ASML이었어요. 이제 예. EUV 관련해서는 사실 얘도 독점이니까. 다 연결돼 있네요. 그렇죠. 얘네가 연결되어 있는데 여기서 또 하나 연결되는 게 뭐냐면 사실 전문가님이 다 설명해 주신 내용이긴 합니다. 네. 슈퍼마이크로 컴퓨터가 데이터 센터랑 서버를 하잖아요. 네. 여기서 중요한 게 엔비디아 칩으로 합니다. 그럼 얘네가 이제 다 상관관계가 있는 건데 그렇죠. 엔비디아가 뭔가 안 좋을 것 같다라기보다는 그렇죠. 연관되어져 있는 애들이 보세요. 자, TSMC 같은 경우는 시장 성장률 자체가 떨어질 거라고 보고 있죠. 이제 ASML 같은 경우는 실적이 실제로 좀 덜 나왔습니다. 그렇죠. 물론 하반기에 턴어라운드 한다고 하긴 했습니다만 여기다 슈퍼마이크로 컴퓨터까지 이제 급락이 나와버리니까 네, 네. 반도체 전반적인 이 툴 자체가 좀 내려와 버렸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좀 이해가 확실히 그렇죠. 됩니다. 중요한 거는 근데 여기서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런 지점을 봐야 되는데 그리고 국내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를 봐야 되는데 국내는 사실 성격이 좀 달라요. 보면은 엔비디아와 밀접하게 연관되어져 있는 건 일단 HBM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오늘 낙폭만 봐도 삼성전자는 사실 좀 덜 빠지잖아요. 예. 근데 하이닉스 많이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연계성이 하이닉스, 한미반도체 이쪽으로 가고 후공정단으로 가는 겁니다. 왜 그렇게 강약이 나오는지 알겠네요. 그렇죠. 그냥 네. 반도체도 좀 선별적으로 가는 건데 중요한 거는 우리 시장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사실 우리에게 전반적으로 튼튼한 거는 지금 다행인 거 네. 낸드랑 디램 가격이 막 상승한 겁니다. 그렇죠. 기본 업황이 이제 살아나고 있다는 맞아요. 얘기죠. 예. HBM 단의 예를 들어 의존도가 높은 곳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위기가 올 수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여기서 더 차익 실현 물량 나와버리면은 주가가 덜락할 수 있는 건데 지금 레거시 반도체가 좋기 때문에 튼튼하기 때문에 특히 낸드 같은 경우가 좀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낸드가 감산단에서는 공장 가동률이 60%밖에 안 됐어요. 네. 그러니까 반만 돌린 겁니다. 근데 지금 90%까지 올라왔고 특정 단 같은 경우는 거의 풀가동이에요. 다 살아났네요. 그럼. 그만큼 잘 팔리고 있고 그만큼 가격이 올라왔고 레거시 단에서 좋기 때문에 지금은 반도체가 좀 선별적으로 가는 단계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전반적으로 하락을 하니까 과하게 하락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네. 연관성이 좀 뚜렷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오히려 담을 만한 시기로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국내 반도체 특히 레거시 메모리 단에서는 기회로 볼 수 있는 게 지금 시장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약간 그 저울처럼. 그렇죠. 신사업 미래와 관련된 부분이 여태까지 각광을 받았다면 요거 이제 과거에 다시 한번 가보는. 그렇죠. 그럼 탑픽은 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제 나만 믿고 따라해서 들었다가 지금 목표가 도달했던 유니쌤이 지금 조정 좀 받고 있거든요. 유니쌤은 지금 가격이 좀 조정 받고 있기 때문에 네. 괜찮은 가격대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 머니플로 11도 좋은데 나만 믿고 따라가도 놓치면 안 된다라는 거를 맞습니다.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고요. 자, 두 번째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반도체 흔들리는 건 알겠는데 2차 전지 쪽에서는 사실 대장으로 볼 수 있는 게 반도체 때 엔비디아가 있다면 얘들한테는 테슬라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2차 전지가 괜찮은 모습을 좀 보여준다고 생각하는데요. 자, 우선 김진환 전문가부터 한 줄 평 들어보겠습니다. 네, 테슬라 주가보다는 개별 이슈, 개별 종목에 접근하자라고 적었습니다. 뭔가 그 추세적인 느낌은 안 나는데요. 자, 김근우 전문가는요? 반등 가능성은 높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능성은 높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김근우 전문가부터 한번 좀 들어보겠습니다. 자, 우선 지금 이슈가 되는 게 테슬라가
유럽 중동에서 이제 몇 가지 모델의 가격을 인하하겠다라는 겁니다. 네. 이제 사실 기조를 이렇게 맞췄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중국을 인정하겠다라는 겁니다. 중국이랑 경쟁해서 지금 좀씩 밀리고 있는데 네. 그래 우리도 가격 내릴게 이런 스탠스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융통성을 살짝 보여주는 거죠. 맞아요. 사실 그만큼 지금 좀 어렵기도 하고. 네, 네. 그러니까 테슬라에 관해서는 제가 꽤나 긴 시간 동안 많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건 제가 빼고 지금 단에서 얘기를 드리면은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게 LG 엔솔에 전극을 6조를 주문했어요. 전극을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좀 특이한 겁니다. 왜냐하면 보통 완제품인 배터리셀을 주문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일부만 주문한 거예요? 이 그쵸. 부품의 일부만? 거기서 이제 부품을 주문한 거죠. 이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이제 양극재 기준으로 보면 사실 6조 원어치 전극은요, 이제 전기차 거의 130만 대, 140만 대 탑재되는 물량입니다. 그쵸? 어마어마한 물량인 건데, 이게 테슬라가 배터리 자체 생산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가면은. 지난번에도 내재화 한다고 그러지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구체화가 되고 실제 가시권에 들어온 거죠. 왜냐하면 하겠다고 한 거니까. 그런 거군요. 근데 여기서 더 봐야 되는 거는 자체 생산을 하는 이유인데 네. 이제 배터리가 사실 비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비싼 거를 테슬라가 차라리 우리가 할게. 휘둘리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요 얘기하는 겁니다. 네. 지금 가격 경쟁력에서 지금 밀리고 있는 테슬라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기에 좀 중점을 두고 있는 거고. 네. 근데 여기서 그럼 우리는 그럼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라고 보면은 악재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이게 사실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 많아요. 왜냐면 아무래도 테슬라가 실제로 각자 해버리면은 네. 이게 또 다른 어떤 모멘텀 만들 수 있어요. 그럼 완성차 업계에서 이게 각자가 되나? 되면 우리도 이렇게 할까? 뭐 이런 식의 방향으로 가게 되면 좀 네. 어지러워질 수가 있는데 물론 가능성이 높진 않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의 테슬라의 모멘텀인데 사실 지금 보면은 테슬라는 막 빠지는데 우린 또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걸 어떻게 봐야 되냐면 네. 여기서 중요한 게 제가 이제 2차 전지 설명드릴 때 우선 나와야 되는 몇 가지 뭐 선결 조건이랄까 네. 이런 거 말씀드린 게 있어요. 광물, 그러니까 원자재 가격의 상승입니다. 리튬 이런 거. 그렇죠. 제가 역레깅 효과라든지 레깅 효과 막 설명드리면서 맞아요. 리튬이라든지 니켈이라든지 원자재 가격의 반등이 안 나오면 양극재 단에선 사실 좀 어렵다라고 저희 말씀드렸어요. 근본이죠, 근본. 맞아요. 네. 근데 지금 이제 니켈이나 리튬 가격이 조금씩 올라오고 있습니다. 다행인 점이에요. 네. 그래서 오늘도 포스코프처엠이라든지 에코프로비엠이 이제 강하게 좀 반등을 했던 거고. 그렇군요. 그래서 테슬라랑 모멘텀이 좀 반대로 가고 있는 건데 네. 여기서 중요한 건 그럼 앞으로 계속 쭉쭉쭉 올라갈 거냐라는 거잖아요. 그럼 모르는 거죠? 사실 근데 이건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업황 자체가 지금 테슬라 이렇게 하는 것도 가격 왜 낮추냐면 안 팔려서 그래요. 그러니까 솔직히. 전기차가 네. 전체적으로 지금 안 팔리는 게 있기 때문에 이거가 이 업황이 턴어라운드 되기 전까지는 사실은 반등은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상단은 막혀 있다. 제한적인 반등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게 오히려 합리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 그렇군요. 근데 이게 또 리튬 가격이 지금 반등이 막 나오는데 반등 나오면 계속 또 올라가려나 막 이렇게 기대하실 수가 있는데 이거 좀 자세히 봐야 됩니다. 왜냐면요. 리튬이 사실 전 세계 점유율 60%를 중국이에요. 네. 그러면 이렇게 우리 바라볼 수 있습니다. 많이 팔리기 때문에 공급량에 대비해서 수요량이 너무 많으니까 가격이 올라가겠구나라고 볼 수 있는 게 이제 기본적인 경제 논리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공급량을 줄이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가격이 올라가죠. 맞아요. 반도체랑 똑같은 거잖아요. 맞아요. 삼성전자 줄인 거. 그럼 예. 중국이 이제 감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지금 인위적이라는 얘기가 많아요. 인위적인 거죠. 아무래도 좀 가격도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여기서 얘기 나오는 게 우리가 지금 리튬 같은 경우는 이제 정제할 때 환경 같은 규제에 안 맞을 경우에는 생산량을 줄여야 되고 이런 룰들이 있는데 네. 어쩔 수 없이 줄이는 거다. 중국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중국이 지금 뭐 아프리카, 중동, 뭐 호주까지 해서 리튬 시장 다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럼 이 상태에서 전체적인 생산량을 줄이고 있는 거라서 사실 좀 인위적이라는 평가가 많은데 이렇다라면은 지금 리튬의 가격 반등은 정상적인 반등이라고 보기 좀 어렵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지금 반등 시기가 도래했을 때 지난 3월처럼요. 3월에도 리튬 반등 나오니까 2차 전지가 전반적인 반등 나왔잖아요. 네. 이럴 때 예를 들어 물려있는 분들이 좀 탈출할 수 있는 기회를 활용할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정작 중요한 거는 사실 중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업황 턴어라운드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 점에 포커싱을 둬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 리튬 가격 반등은 일시적일 수 있다. 이렇게 관점을 가져가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전문가님 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뭐 테슬라가 이제 좀 하락하면은 2차 전지 섹터도 좀 영향을 좀 받곤 했었는데 이제 네. 그런 것들은 좀 개별 흐름으로 좀 가는 것 같아요. 이제 좀 디커플링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제가 아침에 기사를 좀 많이 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사가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전기차 배터리 소재 리튬 값 다시 오른다. 네. 그러니까 오늘 뭐 리튬 플러스나 뭐
리튬 관련주들이 좀 오르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오늘 또 한중일 뛰어든 전고체 배터리 개발, 불붙은 주도권 경쟁. 그래서 전고체 뉴스 나왔고. 그리고 아시다시피 반도체가 최근에 뭐 강했었고, 그나마 또 1분기 실적 기대 섹터로 당연히 첫 번째로 꼽는 게 저희 증권사가들도 마찬가지인데 반도체였고요. 뭐 조선 이런 것들이었는데 네. 새로운 걸 원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바닥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가 금요일 날 미장에서 엄청나게 급락을 하니까 반도체에서 이제 수급이 이제 분산되는데 네. 어디로 가느냐? 결국에니까 이런 뉴스들이 나온 전고체 이 리튬이 가는 겁니다. 물론 포스코 쪽도 뭐 철강 뭐 여러 가지 뭐 이슈가 좀 있어서 최근에 좀 강했었는데 좀 올라오는 느낌이고요. 네. 그다음에 또 이제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 또 이제 박스권 또 하단이었어요. 그래서 예, 그것도 예. 좀 올라오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렇습니다. 반도체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핫했던 게 유리기판이고 맞아요. 저번에 또 이제 급락 나왔다가 반등할 때 그리고 급락이 나와도 버텼던 게 유리기판. 2차 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2차 전지도 뭐 캐즘 현상도 있고 뭐 저희 삼원계 배터리 이제 힘들 거다. 그래서 뭐 그 하이브리드 자동차 쪽도 좀 네. 움직임이 좀 나오고 뭐 그러다 보니까 결론적으로는 이제 미래를 보는 건데 2차 전지의 미래는 결국 전고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도 지금 이수 스페셜티 같은 거 삼성 SDI 좀 반등이 좀 나옵니다. 그래서 그리고 오늘도 뭐 뉴스 안에서 보니까 일본 그다음에 중국 그다음에 한국도 모두 전고체 배터리 이제 뭐 개발에 뭐 열어 올린다 뭐 이런 기사였는데 네. 중국 광저우 자동차 그룹이 2026년 상업화를 제시를 했어요. 전고체를. 제일 빠릅니다, 정말. 삼성 SDI보다 빠른 SDI보다 거예요? 더 빨라요. 네. 그래서 물론 좀 믿을 수는 없으나 그건 나와봐야 돼요, 중국. 네, 뭐 일회 충전 시 주행 가는 거리 1000km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반도체 섹터가 좋지 않으니까 지금 오늘 여러 분야로 파생이 좀 되고 있어요. 수급이 좀 분산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좀 강했다가 이수스 페널티 같은 게 좀 내려오는 모습인데 그래서 2차 전지도 마찬가지예요. 미래의 어떤 기술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회사 그다음에 아무래도 조금 저평가되어 있는 계열, 그다음에 수직 계열화되어 있는 포스코 쪽, 이런 쪽도 반등이 좀 기대가 되고요. 네. 대장주였던 에코프로 BM도 바닥권이니까 반등할 수 있어 보이고, 그다음에 보신다면 전고체 배터리 쪽 네. 뉴스가 계속 나올 겁니다. 삼성이 하고 있기 때문에. 궁금한 게 그럼 2차 전지 쪽에서 대표주들이 지금 반짝 올라갈까요? 아니면 그러니까 저는 추세라고 생각하세요? 네, 저는 좋은 말씀이신데 네. 결론적으로는 반도체 섹터가 좀 이렇게 네, 그건- 기대감이 너무 좋다가 네. 그쪽에 수급이 많이 몰렸었는데 그게 잠깐 2차 전지 갔다 네, 온다 그게 이거예요? 좀 2차 전지로 가는 거예요. 여러 수급이 지금 다 분산되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아무리 안 그래도 2차 전지는 저희 개인 투자자들 많이 가지고 계신데 그럼요. 네. 또 저희 또 가장 또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보시는 종목들 아닙니까? 매일 그럼요. 보실 거예요. 2차 전지를. 아무래도 바닥권이거든요. 네. 물론 실적이나 아니면 미래 기대감을 봤을 땐 바닥이라고 할 수는 좀 없어 보입니다만 그래도 좀 반도체는 좀 높은데 내려오니까 아무래도 수급이 분산되는 그런 부분이 커요. 2차 전지 쪽으로. 네. 그래서 이슈가 있는 쪽을 특히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네. 자, 2차 전지와 관련해서 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중장기적인 관점은 좋다고 하니까 이 부분도 잘 생각해 주세요. 자, 마지막으로는 오늘 또 이 제약바이오 쪽에서 움직임이 괜찮게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뉴스 찾아봤을 때는 HLB, MI텍, S바이오메딕스 요 3개 정도가 개별적인 이슈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까지는 됐었는데요. 이게 좀 의미 있는 건지 아니면 방금 전처럼 잠깐 수급 왔다 찍고 가는 건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김진환 전문가님 한 줄 평이요. 네, 개별 이슈 있는 종목들을 선별적으로 접근하자라고 적었습니다. 네, 김근우 전문가는요? 저도 선별적 대응 필요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제약바이오 한번 제대로 한번 들어가 볼 텐데요. 오늘 김진환 전문가님 좀 더 자세하게 부탁드려요. 예, 저희가 반도체랑 2차 전지 너무 중요한 이슈들을 해서 좀 너무 길었어요. 그래서 빨리 나름- 말씀드릴게요. 네, 나름 제약바이오도 중요하죠. 네, 중요한 것들을 저희가 우리 김 전문가와 얘기해가지고 길어졌는데 네. 이 반도체 지금 결론 다 똑같아요. 반도체 섹터에서 이제 파생이 좀 되는 것 같아요. 그가 이제 뭐 삼성전자라든가 이쪽으로 많이 몰렸었는데 수급이 이제 분산됩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 16일인가요? 18일입니다. 18일에도 갑자기 급반등이 나왔었어요. 코스피, 코스닥 모두. 네. 근데 그때도 제약바이오의 일부 종목들이 강했었어요. 근데 그 모습이 오늘도 지금 나타나는데 근데 선별적으로 접근하셔야 돼요. 예전에 뭐 저희 대장주 레고캠바이오가 레가캠바이오 그걸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거랑 이름 바뀌었어요? 예, 알테오젠, 그 삼천단 제약 이런 종목, HLB 이런 종목들이 강했는데 오늘은 지금 HLB가 조금 좀 강했었고요. 네. 그 다음에 좀 개별 이슈가 있는 S바이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런 종목들이 좀 가요. 근데
선별적으로 접근하셔야 돼요. 제가 지금 오늘도 핵심 이미지를 갖고 왔었는데 네. 제약바이오 쪽이 1분기 호실적 이슈가 좀 있습니다. 실적 재료가 예, 있군요. 실적이 좀 좋아요. 그래서 네. 보시면은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유한양행, 한미약품 뭐 나쁘지 않습니다. 네. 예, 저희 표가 좀 나오는데요. 근데 아무래도 반도체 쪽이 좀 강하고 네. 실적 기대 섹터로는 제약바이오가 좀 부각이 안 됐었어요. 네. 그죠? 뭐 조선이나 뭐 미용기기, 화장품 쪽이 좀 떴었잖아요. 이게 조선이나. 나눠가졌죠, 약간. 네, 네. 그랬었는데 개별 이슈들이 있고 실적이 좋은 것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제약바이오 쪽에도. 예, 그리고 아무래도 금리 인하 기대감이 좀 후퇴해서 이건 약하잖아요. 강하다가 네. 그랬는데 저는 다시 금리 인하 기대감은 올해 저는 뭐 개인 생각입니다만 이외는 가능할 거라고 봐요. 기존대로. 예, 봐야 되지만 네. 여러 가지 지정학적 리스크를 그래서 이런 부분을 봤을 때 금리 인하 기대감은 다시 부각될 거로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대신에 지금 접근하신다면 내려와 있는 걸 보시는데 네. 뭐 최근에 HLB, HB 제약 같은 경우 오늘 강한 모습인데 5월 임상경과 발표 이슈가 5월 미국 식약처 리버세나리 간암 1차 치료제 허가 이슈가 좀 있으니까 이슈 있는 종목들을 좀 체크해 보시면 어떨까 하고요. 그 6월에 있는 그 학회도 맞아요. 학회도 있습니다. 그때 알려주셔가지고. 예, 암학회도 있기 때문에 네. 근데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미리 접근하시기보다는 지금은 아무래도 금리 인하 기대감이 후퇴해서 네. 조금 불리하긴 합니다. 그래서 당장의 어떤 이슈가 좀 빠른 이슈 있는 종목들을 좀 선별적으로 접근하시는 전략 추천드립니다. 좋습니다. HLB 제약이 되겠고요. 자, 이어서 김근우 전문가께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별적이다. 네. 네, 맞습니다. 일단은 일정 좀 봐야 되는 게 6월에 이제 아스코 있잖아요. 방금 말씀 주신 네, 암학회. 맞아요. 네. 여기에 이제 초록 내는 기업들이 슬슬 낼 겁니다. 보통 이제 4월 중순 말부터 내가지고 5월에 초에 모멘텀 받고 또 5월 말 되면 또 빠지고 이게 보통 바이오 사이클이거든요. 준비를 좀 하고 있어야겠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아스코 관련된 거는 이제 슬슬 보셔야 되고 대표적인 이제 에클론 같은 경우는 초록을 냈습니다. 네. 그리고 차백신연구소나 진큐렉스 같은 데가 이제 접수할 거라고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선별적이라고 얘기 드리는 게 뭐냐면 예. 바이오는 항상 그래요. 이게 예를 들어서 뭐 반도체 디램 하면서 다 같이 가고 이런 게 없잖아요. 바이오테크는 이제 얘가 A가 하는 거 다르고 B가 하는 거 다르고 C가 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네, 맞아요. 그 지점들을 좀 따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 강한 뭐 S바이오메딕스 같은 경우가 이제 파킨슨병 치료제잖아요. 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런 게 바이오테크 중에서도 이제 신약 개발 쪽에 붙는 거고 신약 개발에 안 붙고 예를 들어 알테오젠이나 뭐 ABL 바이오 같이 이제 플랫폼 단에 있는 거 있잖아요. 그죠. ADC 항암 이쪽이죠. 그렇죠. 네. 이게 플랫폼 단이라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신약이 있어요. 좋은 약을 개발했는데 그렇죠. 피부에 주사를 해야 됩니다. 네. 근데 피부를 못 뚫는다고 볼게요. 이 약은 약해서. 네. 그러면 피부만 뚫게 되면은 약효를 볼 수 있으면 피부만 뚫게 되는 기술을 누가 갖고 있을 수 있겠죠. 그렇죠. 이런 게 이제 알테오젠 같은 거예요. 제형 변경 같은 그런 거. 느낌으로. 예. 그렇죠. 이게 플랫폼 단이 있고 바이오테크가 있는데 네. 바이오테크가 이제 암학회 단에서 집중받는 애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바이오테크들은 보통 돈이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기술 개발해서 상용화까지는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걸리고 엄청나게 돈이 많이 필요한데 맞아요. 이렇게 가기가 어려워요. 그렇다 보니까 바이오테크 중에 신약 개발 기업들은 학회 같은 데서 우리 이런 기술이 있어 하면은 빅파마 같은 데서 그럼 개발해봐 하고 돈을 주죠. 그리고 실제로 확 올라가죠. 그렇죠. 그러다가 상용화 단에 가면은 빅파마가 팔아주고 로열티 주는 이런 방식이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렇게 각각 좀 분해를 해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좀 바이오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 네. 근데 지금 일단 모멘텀 자체는 오늘 괜찮다고 봐요. 오늘 근데 좀 조금 디테일하게 봐야 되는 지점 이게 있습니다. 바이오 자체가 지금 금리 인하가 좀 지연될 거라는 이야기와 함께 너무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네. 오늘 기술적 반등이 다 같이 나와요. 그럼 이게 선별적으로 봐야 되는데 뭐가 좋은 건지 알 수 없잖아요. 혼동되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만의 반등을 가지고 각각을 판단하기 좀 어렵다라고 저는 봅니다. 예. 그래서 바이오테크는 좀 하나하나 좀 개별적으로 보셔야 되는데 그럼 이게 좀 어려우신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준비한 종목이 오늘 삼성 바이오로직스입니다. 아예 큰 걸로 가시네요. 그렇죠. CDMO잖아요. 실적 지키는 걸로. 어차피 CDMO는 생산만 하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게 지금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좋은 얘기가 많아요. 그런가요? 그러니까 CDMO는 그러니까 전 세계 대장은 론자입니다. 스위스 론자가 압도적 대장이고 2등이 미국 카탈란트가 있고 3등이 중국의 우시 바이오로직스, 4등이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인데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게 2등까지 올라갈 수 있다 얘기가 나와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론자는 못 잡습니다. 론자는 거의 매출이 2배가 넘기 때문에 못 잡는데 어떻게 2등으로 가냐면 지금 2등이 카탈란트잖아요. 네. 카탈란트가 이제 노보노디스크의 지주사에 인수 예정입니다. 비만 치료제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비만 치료제로 유명한 노보노디스크의 지주사가 이제 노보홀딩스인데 노보홀딩스에서 인수할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근데 인수가 되면 뭐가 문제냐면 네. 노보노디스크가 이제 제약을 하잖아요. 중요한 거는 CDMO의 고객들은 제약사들입니다. 아, 그렇죠. 그럼 기술을 줘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삼성 파운드리의 반도체 물량 안 주잖아요, 엔비디아가. 네, 그쵸. 기술이 노출되니까. 네. 비슷한 지점으로 보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2등 CDMO인 카탈란트가 인수가 되면은 아무래도 고객사들의 기술 이전은 아니지만 기술 노출에 대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떨어질 거라는 기대감이 많고요. 우시바이오로직스가 지금 돌을 좀 맞았어요. 왜냐하면 생물보안법이 통과됐잖아요. 우시바이오로직스 매출 50% 미국에서 나옵니다. 그럼 생물보안법에 직접 타격 맞는 거예요. 거의 매출이 한 30-40%가 내려갈 거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는데. 흔들리겠네, 크게. 그렇죠. 그럼 그 물량 어디로 갈 거냐. 우리나라로. 이게 이제 붕 뜬 거예요. 카탈란트로 가야 되는데 카탈란트는 노보노디스크가 인수를 했으니까 이쪽으로는 못 가고 다음 나오는 게 삼성바이오로직스밖에 가능성이 없으니까 커진 거죠. 그렇죠. 우리가 가만히 있다가 지금 수혜주로 좀 꼽히고 있는데 주가 위치 자체도 나쁘지 않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지금 볼만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예. 오늘 탑픽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 얘기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시장의 가장 중요한 주도주 1, 2, 3위를 전부 다 알아봤으니까요. 오후장에도 대응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슈 플로우였습니다.